자리한 김도사입니다. 오늘도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의 질문을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건데 질문 받겠습니다. 술집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감성주점이나 어떻게 창업하고 어떻게 수익 구조가 나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합니다.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성 포차, 우리가 주류를 판매하는 술집, 이게 약간 결이 달라요. 주류를 팔고 있는 술집은 메뉴에 대한 아이템이 굉장히 이제 그 독특하고 특색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레이드를 유지하죠. 감성 포차, 헌팅 포차 이런 경우에는 메뉴는 많으나 강력한 한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잖아요. 소비하는 목적이. 우리가 주류를 사용하고 있는 술집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술이에요. 헌팅 포차나 감성 포차는 목적이 술도 있지만 다른 명분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차이를 얘기해 줬냐면, 후자는 안주를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 구조를 내는 구조예요. 그래서 후자 같은 경우에는 고급 술을 많이 팔죠. 왜냐하면 안주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곁들일 수 있는 안주에 대해서 소비자한테 추천을 해줘요. 근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주를 먹으러 술을 가는 게 아니니까 주류를 많이 팔아야 되고, 이 사람들도 알아. 아, 메뉴는 이거밖에 안 시키겠구나. 거의 세트 메뉴 위주로 정해져 있고 주류를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걸 알아주고, 옆 테이블과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이게 처음에 시작한 게 뭐냐면 논현동 한신포차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백종원님께서 만들어 놓은 논현동 한신포차 1호점이 없어졌어요. 근데 2010년, 2011년에 한신포차를 가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화가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조인이 됐어요. 근데 한신포차 박종원님이 처음 만들었을 때는 메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목적이 주류보다 이쪽으로 바뀌면서 메뉴는 계속 줄고 술의 소비량이 훨씬 더 많아지게 이제 유도하는 거죠. 감성포차나 헌팅포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세트 메뉴로 이루어져 있고 음료 위주로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구조는 술에서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감성포차를 할 거면 여러 가지 창업을 이제 준비하면서 메뉴나 안주보다는 매장 청소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목격되고 사람이 거기서 순환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테이블이 턴오버 된다라는 게 매출이에요. 회전율이라고 얘기하죠. 감성포차나 헌팅포차는 회전율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 번 앉으면 오래 앉아 있어요. 그리고 사장 입장에서 더 큰 단점은 메뉴를 하나 시키면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메뉴를 또 안 시켜. 서로 간에 목적이 생겨야 뭐 더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제서야 메뉴가 골라. 그리고 거기서 시간이 길어지지. 이 두 가지의 좀 장단점이 있어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메뉴에 대한 그레이드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주 가격이 어느 정도 있고 술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죠. 이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프리퀴지 서비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류는 딴 데 가서 가지고 와서 먹을 수도 있기도 해줘요. 감성포차랑 헌팅포차에 만약에 창업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은 메뉴는 여러 가지 뭐 아이템을 많이 하기보다는 세트 메뉴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고요. 세트 메뉴를 구성하라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메뉴를 하나 시켜서 그 다음 메뉴를 시킬 확률이 거의 없어요.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 세트 메뉴는 가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메뉴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창업해야 되는 게 확률이 좀 더 높고, 그리고 매장 평수는 굳이 1층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형 매장을 찾아가지고 2층이나 지하 1층이나 더 위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소비를 하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1층에 없어도 돼요. 9층으로 올라갈수록 임대료가 낮아지고 지하로 내려갈수록 임대료가 떨어지니까 이쪽으로 포진을 하고, 그리고 매장 평수를 최대한 넓혀서 세트 메뉴 구성을 해서 창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 어느 상권이 지금 제일 유명해요? 감성포차나 헌팅포차는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대안이 있는 상권에서 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헌팅포차나 감성포차에서 목적을 이루고 보통 2차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2차 지역이 가까워야 돼. 제가 말씀드리는 2차는 여러 가지의 2차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헌팅포차나 감성포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 공간 안에서 달성한 다음에 그 다음 목적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너무 넓어지면 이 헌팅포차나 감성포차를 소비할 이유가 없고 2차를 가기 위한 그 주변에 움직일 확률이 높죠. 그리고 헌팅포차나 감성포차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는 고객층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한정돼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리는 전형적으로 상업지구 거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오피스 상권 내에서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상업지구, 그리고 편향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네. 저번에 얘기했죠. 편향 소비가 뭐예요? 가격을 신경 쓰면서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동네예요. 내가 한 7만원짜리를 소비를 하기보다는 7만원짜리 안에서 모든 걸 다 소비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 뭐 인천으로 얘기하면 부평, 부월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어느 정도 퀄리티만 있으면 그 가격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 그리고 홍대랑 강남역에 그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고, 지금은 헌팅포차랑 감성포차 이쪽에 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대안과 제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떨어져 있긴 해요. 그 떨어졌을 때 1층의 입점에서 헌팅포차나 감성포차를 운영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임대료가 너무 셌기 때문에, 그리고 매장이 넓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헌팅포차나 감성포차 같은 경우에는 주류 이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층수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데로 들어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중코가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항상 5층, 6층에 들어가 있잖아요. 1층 임대료의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같은 평수여도. 매장 평수를 넓게 하고 인테리어를 좀 더 꾸미는 게 나은 거죠. 이상 자리양 김도사였습니다.